너를 둘러싼 외부에서 평온을 찾을 수 없다면 넌 그 평온을 너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닌자고로 창조한 최초의 스핀주 마스터의 쌍둥이 아들인 우와 가마돈. 우와 가마돈은 아버지로부터 도깨비의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참고로 제작진은 우에게 어머니가 있다고 했으며 공식 이미지를 통해 어머니의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체스마가 창조했다고 하기에 낳아준 어머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와 가마돈 형제가 어릴 때 체스마는 그들에게 스핀주조 마스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우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는 아버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종종 형과 싸웠지만 최초의 스핀주조 마스터는 형제끼리는 절대 싸워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우와 가마돈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체스마는 우에게 내병력이나 최초의 창과 같은 차원의 존재들과 물과 바람을 다루는 워지라를 제외한 원소 마스터와 관련된 동화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대신 체스마는 워지라와 니아드의 전설과 관련된 두루마리를 그에게 보여줘 그는 멀론피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최초의 스핀주조 마스터가 멀론피아들의 도움으로 워지라를 물리쳤다는 얘기다. 진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체스마는 그들을 강력한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모닥불 주변에서 오버로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어 우는 오버로드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네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난 널 두려워하며 자랐어. 얼마 가지 않아 우는 닌자고로 포함한 모든 차원들이 합쳐지는 융합이라는 형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와 체스마는 자신들의 힘으로 그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간은 흘러 우와 가마돈은 스핀주조를 사용하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우가 장애물을 넘어 훈련을 실패할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실패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는 닌자들이 훈련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실패냐? 내일 다시 훈련하거라. 실패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때때로 우는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닌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우와 가마돈은 아버지의 차를 사러 오로보로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량배들이 차를 훔치기 위해 그들을 공격했고 우와 가마돈은 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해 처음으로 스핀주를 사용해서 그들을 혼내줬습니다. 시간은 흘러 우와 가마돈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우는 가마돈에게 호기심으로 뱀부족의 영역에 가자고 했고 결국 가마돈과 우는 뱀부족의 영역에 가지만 경비병들에게 잡혀 당시의 뱀부족의 왕인 맘모오세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맘모오세는 우와 가마돈이 최초의 스핀주 마스터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하룻밤만 감옥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방성하게끔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체스마는 뱀부족을 창조시킨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당시에는 철이 들지 않은 우는 아스피라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옥했고 탈옥의 조건으로 그녀에게 스핀주를 알려줍니다. 다만 아스피라는 스핀주를 악용해 만모왕을 꺾고 새로운 뱀의 여왕이 되어 인간들을 위협했습니다. 우는 아버지가 사용하지 말라 했던 금지된 스피니추 두루마리를 사용해 아스피라를 제압하고 뱀부족과 인간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게 된 체스마는 금지된 스피니추 두루마리를 빼앗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 그것을 숨겼습니다. 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밤새 울었고 다시는 규칙을 어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 우와 가마돈은 새로운 집인 스핀주추 수도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을 때 실수로 우의 검이 수도원의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마돈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선 안된다고 하며 검을 찾으러 갔지만 오버로드로 인해 사악한 뱀으로 부활한 위대한 파괴자에게 물려 서서히 악마의 피가 몸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우던 때문이야. 그 녀석이 내게서 형을 빼앗아냈어. 해당 사건 이후 체스마는 자식들에게 그린닌자의 예언을 알려주고 가마돈은 분노에 그만 수도원 전체를 거의 파괴할 뻔한 예전에 보여주지 않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 후 형제가 10대가 되었을 때 몇 년간 그들은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체스마는 그들을 방으로 불러 북쪽 바다로 떠나 가마돈의 몸에 있는 독을 정화시킬 특별한 차의 식물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들은 여행하며 캐치줄을 사용하는 미네코와 만나 훈련을 받았고 타나 브락스와 싸워 마을을 구해냅니다. 이후 최초의 흡수의 마스터는 우와 가마돈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 항아리를 사용하지만 그 항아리는 체음마의 영혼을 흡수했고 그것을 발견한 우와 가마돈은 항아리를 봉인했습니다. 체스마가 죽기 전 가마돈과 우는 아버지에게 황금 무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고 우에게 자신의 무덤의 위치의 힌트를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현실적으로부터 약 40년 전 우는 가마돈이 체내게 훈련을 받기 위해 떠나 수도원에 혼자 남아있던 상태였고, 그런 우는 부모 없이 버러진 음식을 먹던 모로를 발견해 그를 제자로 키웁니다. 그는 모로에게 단순한 무술뿐만이 아닌 올바른 삶을 사도록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우는 모로가 체스마조차 다루지 못한 바람의 원소를 다루는 바람의 마스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는 그가 예언 속 그린 닌자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모로는 자신을 그린 닌자라고 믿으며 점점 오만해졌고, 일어나라고! 멈춰라. 하지만 사원님, 그린 닌자가 될 몸인데 더 많은 결투를 해봐야죠. 못 들었느냐? 그만해. 당연하게도 운명은 그를 그린 닌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로는 자신이 그린 닌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체스마의 무덤을 찾아 수도원을 떠나지만 결국에 사망의 저주를 받아 저주의 땅으로 추방됩니다. 모로가 떠난 이후 우는 마사코와 만나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마사코는 형인 가마돈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체내 거짓말에 넘어간 뱀부족의 성공으로 인간과 뱀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것은 아나콘드라의 전쟁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원소의 맞서의 연합에도 강력한 아나콘드라의 군대와 체내 배신으로 인간들이 불리한 상황, 다행히 뱀부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피리를 발견해 그들을 봉인했으며, 전쟁을 일으킨 뱀부족의 장군들은 저주의 땅으로 추방되고 체는 작은 섬으로 유배 보냅니다. 아나콘드라의 전쟁이 끝난 이후 원소의 마서들은 승리를 축하했지만 시계바늘 형제는 자만심에 빠져 원소의 마서들을 배신해 그들과 싸웁니다. 하지만 마야와 레이가 만든 타임블레이드를 이용해 그들의 힘을 뺏고 위험한 타임블레이드를 시간의 수용도로로 보냅니다. 단 남아서 처벌을 받은 바엔 도망치기로 선택한 시바 형제는 시간의 수용도로로 사라집니다. 시계바늘 형제와의 전투 이후 가마돈은 여전히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인해 도깨비의 원초적 파괴 본능이 깨어나려 했고, 결국 가마돈은 완전히 흑화해 아버지의 약속을 깨고 황금무기를 독차지하려 합니다. 역시 이를 막으려는 우아의 형제 간의 전투가 일어났고, 전투의 결과 가마돈은 지하세계로 추방당합니다. 가마돈의 추방 이후 콜의 어머니 릴리에게 스피니주를 알려주기도 하고, 황금무기를 숨겨 카이의 아버지 레이에게 무기의 위치가 적혀있는 지도를 맡깁니다. 수십 년 후 자신을 테스트하던 잔, 산을 오르던 콜, 발명품을 실험하던 제이, 이들 모두 우로 만나 우는 그들을 닌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카이라 시점, 카이를 닌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4개의 무기의 대장간에 방문한 마스터 우. 하지만 그때 황금 무기의 위치가 적혀있는 지도를 구하기 위해 가마돈의 사주를 받은 해골군단이 그곳을 습격합니다. 결국 해골군단은 지도를 훔쳐 사라지고, 우는 형인 가마돈의 계획을 막기 위해 카이를 닌자의 길로 인도했으며, 그렇게 황금무기 젠탈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결국 수십 년 만에 만나게 된 우와 가마돈. 하지만 당시의 가마돈에겐 황금무기의 힘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었기에 가마돈은 사무카이가 모은 황금무기를 두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이후에 우는 가마돈의 등장에 대비해 닌자들을 계속하여 훈련시켰으며, 가마돈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로이드가 뱀부족의 봉인을 풀어주자 어둠의 세계에 있는 가마돈을 찾아가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에게는 항상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었지. 현재의 가마돈이 흑화한 것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처음에 우와 만난 가마돈은 그와 싸웠지만 아들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어둠의 재앙과 싸울 예언 속 그린 닌자는 가마돈의 아들인 로이드였습니다. 어쨌든 결국 닌자들은 마음의 짐을 해소해 각자의 잠재력을 찾았고, 닌자들이 먼저 모든 성운이 단검을 모아 뱀부족의 위대한 파괴자의 부활 계획은 실패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하게 된 우는 위대한 파괴자가 풀려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해 홀로 파이터와 싸웁니다. 결국엔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은 풀려났고, 위대한 파괴자는 마스터 우를 삼켰습니다. 하지만 가마돈의 활약으로 위대한 파괴자는 죽고, 우는 다행히 소화가 되기 전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로이드가 진정한 잠재력을 개방해 오버로드를 쓰러뜨려 성가하게 전쟁을 끝냈고, 그제서야 인간으로 돌아온 가마돈과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않아 제자인 잔의 희생과 형인 가마돈을 떠나보내야 했지만, 그때마다 우는 닌자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적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지난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하자고. 그리고 우는 과거의 자신의 흔적과 만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모로, 자신의 오만함의 결과였던 시계바늘 형제, 그리고 항상 자신의 마음의 짐이었던 가마돈. 저주의 땅을 탈출해 닌자고를 위협하는 옛제자 모로에게는
닌자들에게 가르쳤던 적과 친구가 되었고 4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돌아온 시계바늘 형제와는 다양한 시간대를 오고 가며 결국에 그들은 시간의 수용돌이에 영원히 가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는 어린이가 됐고 사망했던 가마돈도 부활에 닌자고를 위협했지만 닌자들의 보살핌으로 올바르게 성장한 우는 아버지의 드래곤 갑옷을 찾아 최초의 차원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마돈과 드래곤에 맞서 닌자고를 구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실수로 탄생한 아스피라로 인해 잔이 내부 영역으로 사라지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잔을 구하려 하지만 닌자들의 활약으로 잔은 무사히 닌자고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닌자들의 우가 없어도 아스피라, 내부 영역, 프라이 엠파이어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했고 더 이상 우는 닌자들에게 자신이 필요 없다 느낍니다. 모든 스승한테 이런 때가 찾아오는 법이지. 제자가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은 때가. 하지만 닌자들과의 계속되는 모험을 통해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 운명이 자신을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어떠냐? 어디로 가는데요? 어디든 바람이 우리를 이끄는데. 닌자고를 위해 희생한 니아를 살리기 위해 규칙을 어기지 않기로 한 마스터 우는 금기를 깨고 니아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버로드를 두려워했던 우는 그에 맞서 끝까지 저항했으며 이후 오버로드와의 최후의 전투가 끝난 이후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차원간의 병합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병합이 일어났고 그렇게 현재는 유령의 모습으로 닌자고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자면 닌자고 파일럿의 주인공은 카이가 아닌 우와 가마돈이었습니다. 그렇듯 우는 닌자들의 스승이자 닌자고의 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사가 탄탄하며 정말 매력적이었던 캐릭터였습니다. 현재는 차원간의 병합 이후 유령의 모습을 통해 사망했다는 추측이 많으며 현재의 로이드가 그의 사부의 자리를 이어받은 만큼 우의 서사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게 될까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